한번 나올 때 2차전지가 올리고 그 다음에 툭 하고 누를 것 같다고 어디까지? 813포인트까지. 근데 갭으로 이렇게 툭 뛰어가지고 이렇게 올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기 고점에서 쌍봉치고 죽는 수가 생겨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내려찍고 그 다음에 올리잖아요.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왠 줄 아세요? 여기서 많이 털릴 거예요. 메인이요. 그럼 제약업종인데 제약업종 어쨌든 저는 9,000피를 넘길 거로 보고는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코스피가 2,700피를 한번 가주면은 코스닥은 아무리 풀어줘도 박스를 만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박스 만들 때 얘네는 올라갈 수가 있다고. 2차전지에서 돈 토해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이 2.8% 오르면서 여러분이 조금 기대감을 가졌을 텐데 아무래도 코스닥이 어제 오른 거를 미국이 그대로 받으면서 선반영이 됐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런 시장 이야기 그리고 지수적인 이야기 이런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차트 산책을 한번 할까 해요, 오랜만에. 그래서 이번 달에 차트 산책을 월말 맞이해가지고 할까 하니까 2부까지 좀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닥과 제약업종 지수 비교인데요. 사실은 뭐 제약업종을 따로 의미를 두기보다는 뭐 반도체나 뭐 기타 서비스나 유통 뭐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이라던가 유틸리티라던가 모두 지금 이런 흐름이에요. 종합지수랑 괴리가 좀 있습니다. 네, 종합지수가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요만큼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업종 어떤가요? 요만큼밖에 갭이 없죠. 딱 봐도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다르죠. 이게 이 라인이 시가 기준입니다. 오늘 시가 기준인데, 자 보시면 제약업종이 이렇게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어제랑 그제도 계속 보면은 장초엔 제약업종이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에코프로 형제들이 올라오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눌리는 모습, 또 아니면 안 올라오더라도 에코프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덩달아 지수 따라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죠. 제가 원하는 거는 사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제약업종이나 여타 반도체 같은 업종들이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 즉 수급 교환의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나오는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저 얘네가 내려오면은 얘네도 같이 좀 끌려 내려오고, 얘네가 버티거나 올리면 그나마 좀 이제 시세를 내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2차전지가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행사하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인데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일단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장이고 5월 5일 어린이날 휴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3거래일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3거래일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여타 글로벌 증시에 따라서 화요일 정도는 좀 하루 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금요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그럼 금토일을 쉬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5월에는 조금 투심이 안 좋아요. 그래서 월 초에 조금 흔들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아마 그게 마지막 흔들림일 것 같다. 이번 조정 파동에서 왜 그런지 제가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판단, 요거 어제도 그제도 이야기 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2차전지가 시외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까지 보였어요. 어제 에코프로가 뭐 18% 여기까지 오르고 뭐 에코프로 비행도 굉장히 강한 모습. 2차전지가 제가 첫날에 첫 반등에 무조건 2차전지가 올라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죠. 근데 어제 2차전지가 첫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까지 강세를 보이겠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고 오늘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에코프로가 오전에 튀었다가 이제 눌리는 모습, 에코프로 BM, LNF 전부 다 같은 모습을 보였죠. 이게 과연 오를까? 저도 어제 너무 세다 보니까 뭐 오늘 하루 안에 이게 이제 얘네가 시세를 끝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진짜 이제 에코프로가 마지막 반등까지도 좀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이 여파를 이어가면 다음 주에 분명히 시세가 좋은 흐름을 보이기 조금 힘들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다음 주에 좀 흔들림이 생길 거다. 그러면서 조금 다른 종목들도 정리가 되면서 5월 둘째 주 정도부터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겠다. 또 다음 주에는 FOMC도 있으니까요. 요게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CPI 이런 건데 이런 건 조금 이제 걱정하지 맙시다. 그리고 5월에 지금 세린메이 얘기 많이 나와요. 이거 언제부터 얘기 나왔다고? 작년에 5월 말부터 6월 달에 대폭락 나왔는데 이때 이런 얘기 있었나요? 없었다고요. 이런 분위기 조장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 뭐 5월부터 10월까지 수익률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일단 시장이 이렇게 22년도에 빠지고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뭐 올라왔다면 올라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빠지고 이제 좀 올라온 상태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5월이라고 해서 여기서 떨어졌는데 이거 이렇게 내린다? 아, 그것만으로 이유를 찾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임테이블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다음 주 FOMC 여부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6월 중순 FOMC가 좀 화두가 될 것 같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잡혀가지고 시장이 빠지는 오르는 요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 요거는 나중에 따로 거시경제적으로 할 말이 좀 없는 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 비트코인 제가 계속 선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시장 빠질 때 이제 먼저 올라가고 시장이 오르고 있을 때 먼저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얘가 선행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얘네가 부러지지 않으면은 지수가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 왜냐면 비트코인 시장보다는 증시나 뭐 환율 시장 이런 게 좀 크니까 덩치가 좀 더 늦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얘네가 또 예민하게 또 투기성, 가상화폐 좀 투기성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이런 게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이거 이외에는 금융권 리스크. 지금 계속 뭐 퍼스트 리퍼블릭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일단 방어가 됩니다. 퍼스트 리퍼블릭까지는. 그 다음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얘기 나오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은행권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때는 우리 좀 긴장합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고,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는 휴장 영향으로 시장이 둔화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실제로 오늘 오후장에 딱히 반등하기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저는 사실은 추가하게 조금 오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위선물이나 글로벌 증시가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나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늘 덜 빠졌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코스피는 어쨌든 플러스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강할 것이다. 2480 이탈 안 할 거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2480 이하는 좀 보고 싶지 않다.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어디까지 온다고 했죠? 813포인트라고. 사람들 지금 뭐 61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61선이 뭔데? 물론 의미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21선 지지 받았냐? 21선에서? 22선 지지 못 받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고. 메이저들은 이렇게 판단 안 합니다, 여러분. 물론 뭐 의미가 있다면 있겠는데 그렇게 막 집착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제가 멘탈 관리 하시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렸었고, 그리고 저도 배터리 오늘 오전에 빠지는 거 밀리기 시작한 거 보고서 와 진짜 제가 하고도 놀랐어요.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가냐. 반응 나올 때 2천인지 오르고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 그대로 가고 와 이거 오후부터 밀리겠다 했더니 진짜 밀렸네. 와 저도 좀 이거는 신기했다. 저도 신기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뭐 미시장이랑 아시안 글로벌 증시가 오늘 어쨌든 오후에 살렸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고요. DB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오늘은 까먹지 말고 이게 차트 산책할 때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약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거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급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 처음에 상승 나올 때 제가 이거 왜 건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DB를 제가 이런 스타일 되게 안 좋아해요.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뭐예요?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임 나오는 애들, 이렇게 해서 돌리는 애들, 요런 애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DB는 이미 제가 샀을 때는 이렇게 한번 시세 나와가지고 눌린 목자리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저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잘 안 삽니다. 왜 샀냐고요? 수급이 너무 노골적이라서. 이거 DB 컨트롤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얘네 되게 노골적이에요. 대놓고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대놓고 하는데 수급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막 올라가니까 또 여러분이 DB 막 싸다고 사시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막 DB가 막 열흘째 빠졌어. 10일인가 빠지니까 이게 많이 빠진 것 같다고 판단하셨나봐요. 그러더니 이거 좀 살 때 되지 않았나요? 아니 무슨 근거로요? 이게 제가 매수의 기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매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 기준에는 전혀 근거가 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되는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DB도 사실은. 근데 이거 말고 제가 보는 돈의 힘. 얘가 체크가 안 됐어요. 얘가 잡혀야 된다. 제가 원하는 애들이 들어와야지. 걔네가 먼저 들어와서 2, 3일이나 3, 4일 정도 물량을 모으겠죠. 그때 사면 어때? 사람들은 꼭 오른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 이거 빠지면 싸다고 생각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살라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닥을 잡아서 톡하고 돌릴 때, 이렇게 돌릴 때, 이게 줄로 그면 이렇게 돌릴 때, 이때 사면 안 되냐고요. 이때 사도 충분하다니까요, 여러분. 최소한 5일선 위에서 사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 해버렸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 차트 이야기 드린 건데, 제가 머리로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진짜 수급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V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머리에서 약간 찌릿찌릿한 그런 저의 감정,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이 이렇게 V로 땡길 것 같다? 이렇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반대 매매가 이렇게 빠졌을 때 막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개인들 절대 안 좁니다. 이 정도로 털어서 끝날 거면은 안 쫄아요. 지금 뭐 어제 오늘 해가지고 반대 매매 한 신용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나갔는데 이걸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늘어나는 속도를 제가 추적을 했었을 때 보면은 이거는 아무리 못해도 5천억에서 1조 원 더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해서 계속 빠지긴 할 거예요. 지금 흉흉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에코프로 빼고는.
그 와중에 에코프로 누르면 이제 와장창 나오긴 하겠죠. 근데 그 물량은 나중에 나올 문제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뿌려져 있는 게 조금 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건 주관적으로 이야기 드렸을 때 이거 반등 한번 나올 때 2차 전지가 올리고 그 다음에 훅 하고 누를 것 같다고. 어디까지? 813포인트까지. 몇 날 며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뇌피셜이 조금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죠. 또 이제 우리가 월요일까지 쉬니까 갭으로 오늘 이렇게 빨간 양봉 나오고 오늘 음봉 때렸으니까 화요일에 갭으로 이렇게 톡톡 뛰어가지고 이렇게 올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시나리오가 나오면요, 여러분. 여기 고점에서 쌍봉 치고 죽는 수가 생겨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렸다가 다시 내려찍고 그 다음에 올리잖아요.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왠지 아세요? 여기서 많이 털릴 거예요. 가 개인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내려찍고 급락 때리고 올려친 다음에 가는 척하다 누르면은 여기서 많이 털릴 거라고요. 이때 이미 또 61선 이탈, 61선 노래 많이 부르더라고요. 뭐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그럼 여기서 이제 곡소리 난다고요. 근데 만약에 200기소까지 떨군다 요번에 5월달에 그러면은 제 생각엔 6월까지도 괜찮은 장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당장이 아프지만 차라리 빠져라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나아요. 얘보다 이 시나리오가 더 좋게 갈 수가 있다고요. 더 우리 여기서 올라올 때 우리의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고요. 전 여기 신고가는 조금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고가는 힘들 거예요. 아마 여기 21선 좀 올라오는 거 이 정도 보고 있는데 22선이 이렇게 꺾여 내려오더라도 얘가 한번 쿵 눌리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게 더 훨씬 계좌 수익이 좋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 이런 것 좀 설명을 드려봤고 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 만약에 바로 땡기면 이렇게 박스 만드는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제일 어제 좀 유력하게 봤던 건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쿵 내려찍고 그 다음에 올리는 거 이런 걸 좀 보고 있다. 요거 두 가지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횡보가 나오려면은 코스피가 일단 2700 정도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올리는 거는 일단 다음 주쯤에 흐름을 보면 이제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지금 4월 말쯤에는 좀 어려운 장이 이어졌었는데 5월에 접어들면은 좀 시장 읽기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무너진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한번 내려 찍어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장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눌러주면은 안도넬리가 나올 만큼 충분하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렇게 땡기면 이거는 좀 판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인데요. 고객님 닦으면 딱히 뭐 크게 변화가 없는데 신용 잔고가 이제 슬슬 줄기 시작했죠. 2조 4천억까지 이렇게 늘었다가 지금은 한 4,200억 정도 빠졌네요. 근데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한 5천억 정도 더 5천에서 1조까지도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근데 지금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5천억은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추가 하락이 한번 쿵 누르면 이제 1조까지 빠질 것 같은데 이러면 좀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하락을 좀 더 제가 아까 이번 시나리오 얘기해 드렸잖아요. 추가 하락을 좀 더 생각하고 싶은 게 인버스 보세요. 제가 반대로 지수가 올라갈 때는 개인들이 인버스 미친 듯이 사는데 또 이거 지수 빠지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지수 너무 많이 빠졌나 하고 낼름 팔고 있어. 사실 이거랑 이거 가격 비교하면은 인버스로 돈 버는 개인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좀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스피 3000포인트 논스톱으로 간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 시장 뭐 하반기에 엄청 다시 좋게 흘러가고 이미 다 반영됐다 악재들이 더 나올 악재 없다 막 이런 얘기도 좀 돌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요 지금 니케이가 왜 센 줄 아세요? 이게 경기 선행지표예요. 경기 선행지표. 일본은요 이미 21년 4월 5월에요 정점을 찍고 이 선행지표가 밀리지 않고 있어요. 보시죠. 얘네는 오름폭도 적지만은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경기가 어쨌든 이렇게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경기가 선행으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파르게 내리죠. 언제? 2022년도에. 그래서 이 구간 우리 증시 코스피 고점은요. 21년도 6월입니다. 근데 경기 선행 지표의 고점은요. 5월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꺾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도 내리박히죠. 지금 경기선행 지표랑 코스피 지수랑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왜냐면 선행하니까 둘 다 증시랑 경기선행 지표랑. 근데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어떤가요? 우리나라 경기선행 지표 빨간색인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코리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괴리가 생긴 겁니다. 경기선행 지표랑 이렇게 갭이 생겼죠. 물론 여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빠졌다고는 하는데 오름폭에 비하면 덜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2년부터 우리나라
그래서 부동산이 너무 많이 좀 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최근에 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빠진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목할 게 있어요. 중국입니다. 이 오렌지색이 중국이거든요. 그 중국이 먼저 고점을 찍고 내려왔었어요. 근데 완만해지죠, 중국은요. 그리고 여기서 작년 10월에 저점을 찍습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제로 코로나 끝냈으니까.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은 우리나라도 조만간 턴을 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바로 턴을 걸까? 이거에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번 여름에 콕 내려 찍을 거다. 미국이랑 뭐 중국이나 이런 애들이 들치키더라도 이만큼 치킬 때 우리 이만큼 치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름에 23년도 여름에 한번 우리 시장이 강하게 하락이 한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퀀트 분석도 해드리고 있고 다방면으로 봤을 때 올라가기 힘들다고요. 그런 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미국도 보면은 뭐 여기서 이제 가파르게 이제 빠졌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고점이 22년 1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2021년 12월부터 흔들리다가. 근데 경기 선행 지표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데 미국은 어쨌든 22년도에 버텨요. 이렇게 완만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테이퍼링 하면서 돈을 이제 그 걷어들이면서 쑥 빠지죠. 그러면서 22년도부터 본격적인 하락장이 나온 거잖아요, 미국도. 근데 미국이 지금 완만해지고 있어요. 다시 돌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런 경기선행 지표를 보면은. 이게 지금 다 CPI랑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잡히고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 못 잡고 있다고요. 왜? 미국이랑 한국이랑 금리 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언제든지 조심해야 되고, 꼭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기대감만 가지지 말자.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오늘 먼저 이야기를 드렸어요. 댓글로 남긴 게, 좀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좀 할 거라고 오늘. 네, 오늘 좀 이렇게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됐네요. 그러니까 5월 말에서 6월 초 이 구간부터 조심하자라는 거를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4월에 생각보다 세게 눌러가지고 이 타임 테이블도 조금 밀릴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6월 FMC를 앞두고 좀 기대감이 실리는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어쨌든 이때는 동결이 나올 거거든요. 동결 전망이 뭐 두세 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반기, 즉 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잖아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나오면 한번 랠리가 나올 거예요. 증시에서 기대감 랠리. 요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23년도에는 연준에서 안 한다고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 기대감 포인트가 좀 실릴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론. 왜냐면 지금 4월에 눌린 게 조금 재미없게 눌렸거든요. 어쨌든 뭐 미국은 이렇게 횡보하는 박스권이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좀 투기적인 그런 흐름도 많이 나왔었고, 이런 거시적인 환경을 봤을 때 미국도 어쨌든 나스닥이 12,250을 한번 뚫어줄 것 같아요. 이게 뚫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실적 재료로만 좀 뚫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리 스탠스에 대한 이런 기대 심리, 호재 랠리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식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합지수가 0.8% 9% 빠졌는데, 상승 종목 500개, 하락 종목 1000개. 그냥 뭐 무난무난하죠. 그리고 종합지수 강보합이니까 이것도 비슷하고. 근데 시총 상위주가 조금 힘을 썼구나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강보합인데 상승 종목이 더 적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시총 상위주가 조금 더 힘을 쓰는 날이었다. 딱 보시면 코스피 200이 좀 더 상승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0.8% 하락인데 제약업종은 0.2% 하락이에요. 그래서 제약업종이 상대적으로 지금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반도체는 그냥 지수만큼 빠졌고, 전기전자 올랐는데 이거는 2차전지, 뭐 에코프로 이런 애들 효과겠죠. 기타 서비스가 이게 뭐냐면은 바이오 중에서요. 이게 사실 기타 서비스가 바이오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 업종이랑 바이오 업종이랑 좀 갈렸다. 이 기타 서비스 바이오로 보는 게 좀 맞는데, 제약 업종이 최근 몇 년간 특례로 상장한 애들은 제약으로 편입이 되는데, 그 전에는 전통 제약사들, 즉 약품 파는 애들 있잖아요. 뭐 감기약, 아니 뭐 파스, 뭐 이런 거 파는 제약사들, 그런 애들은 좀 버텼다 오늘. 그런데 이렇게 바이오 업종 자체는 조금 좋지가 않았다. 1.86이니까 오히려 종합지수보다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제약업종이랑 기타 서비스 포인트랑 좀 같이 올라가는 거 같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딱 이게 갈렸죠. 이게 뭐냐면은 바이오를 의도적으로 좀 누른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생 시장인데 오늘 선물 이렇게 팔았죠. 근데 요거는 뭐 우리장 월요일날 휴장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차익성 물량이 나왔다.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도 했잖아요, 기관들. 그러니까 이제 뭐 받아줄 거 받아주고 했으니까 뭐 기관들도 선물 다시 포지션 잡고, 외국인도 그냥 다시 매도 포지션, 어제 모았던 거 환수한 그런 모습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푸차이 이거 보면은
풋을 지금 얼마 전에 200억까지 샀다가 다시 또 이거 오늘 150억 뱉었어요. 옵션에서는 이렇게 그냥 해치 개념으로 뭐 이벤트가 있을 때 이렇게 잡아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옵션 시장 너무 지금 연연하지 말자. 얘기 들어보고 오늘 장중에 제가 이야기 드린 건데 이 빨간 라인이 시가인데 시가 터치하고 그냥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학 바이오는 먼저 터치를 하고 뚫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다시 해서 상단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시가보다 이 시간에 위에 위치하고 코스닥 업종은 시가보다 아래 위치하고 있다. 이런 것도 주목해 볼만 했다. 그러면 오늘 에코프로도 어쨌든 아침에 강한 모습 보이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럼 이 시간적 기준을 봤을 때 2차 전지도 나쁘지 않았는데 제약 업종도 지 몫은 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타 다른 섹터에서 돈이 빠지고 있었다. 좀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얘네 두 섹터 가는데 어떤 섹터 가겠어요? 아무 섹터도 못 가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겠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 지수 먼저 보면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813포인트 여기를 한번 깰 것 같다. 근데 지금 오늘 흐름을 보니까 에코프로가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만약에 에코프로가 돈을 토해내기 시작하면은 아마 세력이 물량을 다 넘겼다고 판단이 되면 급락이 나올 텐데 그럼 여기까지도 각오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200일선까지. 저는 지금 일단은 813포인트 여기까지만 좀 보고 싶다. 근데 다음 주에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에는. 물론 이거를 탈피하려면은 뭐 오늘이랑 월요일 날 좀 글로벌 시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갭으로 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흐름. 이렇게 도망가면 이제 여기서 반대 매매 나온 사람들이 이제 똥줄 차는 거죠 이제. 아 이거 털렸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흐름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갭이 뜨는 게 아니라면은 장중에 만약에 어설프게 여기 라인이나 뭐 요런 데서 시작을 했어. 요런 데나 뭐 요런 데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장중에 이렇게 밀릴 가능성 높아요. 아마 여기까지 한번 뺄 가능성 높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빼는 게 더 아름다운 그림. 올라갈 때도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양방향 다 열어놓는 게 낫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대 피셜은 이건데 분석적으로는 갭상승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지금. 왜냐면 미국이 지금 돌파 한번 할 거거든요. 가지고 지금 이렇게 21선 이렇게 왔는데 다음 주에 21선 위에 얹는 걸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21선 만약에 이탈할 때 좀 기분 나쁘게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때는 도망칠 생각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욕심부리면 안 돼요. 지금 코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위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계좌에서 조금 여러분 분명히 바닥권일 때보다 나아졌을 건데 그거를 자꾸 본전이랑 비교하면서 안 좋네 안 좋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올라올 것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약업종인데 제약업종 어쨌든 저는 9,000피를 넘길 거로 보고는 있거든요, 지금요. 왜냐면 코스피가 2,700피를 한번 가주면은 코스닥은 아무리 부러져도 박스를 만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박스 만들 때 얘네는 올라갈 수가 있다고. 2차 전지에서 돈을 토해낼 거니까. 그걸 기다리는데 지금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뭐 빠지서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한 번은 올라갈 텐데 얘도 이거 올려줘야지 괴리가 맞거든요. 이게 지금 빨간 라인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코스닥 830피 정도. 얘랑 키 맞추기예요. 얘가 9,000피를 기어이 가야지 코스닥 830피랑 키가 맞는 거라고. 근데 이 지금 얘가 여기서 만약에 9,000피 가면은 거의 종합지수적으로 한 13% 오르는 건데 제약업종 지수가 그럼 내 계좌는 30%에서 20% 늘어나겠지. 바이오 종목들 20%나 30% 가겠지. 웬만한 작바이오 아니면은 좀 이렇게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그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급하게 빠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숨쉬는 흐름이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이렇게 좀 행보를 해가지고 하선 60일선 이렇게 올라서 터치하고 그 다음에 가면 조금 예쁜 그림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거기서 바로 올린다? 그러면은 조금 가다 말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종합지수랑 비교해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제가 퀀트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2019년이고 2023년. 매일 얘기하고 있죠. 빠지고. 이때도 금리 인상하면서 이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는 금리 동결한다 뭐한다 얘기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트럼프가 간세전장에서 올리고 내리고. 여기 낙폭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움직임은 똑같습니다. 올리고 걸고 내리고 그리고 여기 저점보다 여기 저점 깨고 여기 저점 깨고 그리고 올렸다 그리고 해서 과열신호 떴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위치가 여기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 코스닥은 21선을 넘겼는데 코스피는 21선을 못 넘겼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럼 만약에 코스피가 올라오면은 21선 위로 안착을 하면은 얘는 일단은 꽝으로 보고 좀 더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볼 수 있겠다. 제가 뇌피셜로 본 대로 뭐 분석도 가미가 됐지만 2700포인트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다. 얘랑 부디 컨터 분석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길 바란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21선을 넘기는 흐름을 못 보이고 21선 부딪히고 내려오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생각 좀 달리 해야 돼요.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조금 던질 생각 해야 됩니다. 해지 종목으로 하나 타든가. 이렇게 보이니까 뒤에가 안 보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요, 이거 죽음입니다. 이거 진짜. 이때 지금 한 17% 빠졌는데 저점을 깼어요. 여기 1990포인트 깨가지고 1900까지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따지면은 이거 저점 깬다고 생각해봐. 2100포인트 여기 깬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죽음이지. 이거 여기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서너 달 동안, 세네 달 동안 하락 나와가지고 중간에 뭐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2100포인트 깬다고 생각해보면 죽음입니다. 이거 진짜 만약에 이거 나오면은. 제가 지금 어쨌든 비교하면서 너무 똑같아가지고 올라올 땐 똑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부디 다음 주에 좀 코스피가 21선 위로 좀 얹었으면 좋겠다. 얘랑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기대입니다. 부디 2700 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기서 코스피가 2580을 뚫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비교하는 퀀트 분석이 있어요. 이거는 2001년도랑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거의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설명할 때 같아가지고 나방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건 조금 고급 정보인데 공짜로 드기 좀 아깝네요. 보시면 아까 2019년도였고 이거는 2000년부터 2002년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우리가 IMF 맞아가지고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22년도에 빠진 거 파동 계산하면 얘랑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횡복 바닥권을 만져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쑥 빠지고 바닥권을 이렇게 만지고 있잖아요. 지금 바닥권을 이렇게 만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여기 고점 돌파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고점, 여기로 비교하면 여기거든요. 지금 이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2580을 넘냐 못 넘냐 이게 기로라고. 여기서 툭 하고 빠지면은 2019년 코스로 간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이걸 돌파를 해가지고 2700을 간다, 그럼 제가 2700 가서 또 말을 바꿀 거예요 지금. 근데 일단 2700보다 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뚫으면 그럼 이거 나온다고. 이거만 먹어도 여러분 계좌 무조건 본전 이상으로 옵니다. 이상하게만 세팅 안 해놨으면. 이게 왜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결과는 이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무섭다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6월까지도 코스피가 미쳐가지고 2700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져도, 만약에 요 파동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요번 하반기에는 이거 나온다고. 이게 어떠한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은 어떤 경로든 간에 2019년 쿼트든 2001년 쿼트든 눌리면 나올 거예요. 분명히 털이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올려도.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거만 올려도 진짜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거의 종합지수가 더블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2100이니까 아무리 봐도 뭐 3000 언저리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막 다시 간다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이는 거지. 6개월 정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세 상승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이거 한 번 먹고 이거 눌리는 거, 이거 안 피하면 진짜 아픈데 만약에 잘만 피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 저점 매수만 잘하면은 이거 먹는다고요. 제가 지인분들한테 코스피 5000피 내년이나 이때쯤부터 시작을 할 것 같다, 시작 파동이 나올 것 같다 얘기 드리니까는 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는 뭐 지금 얘기해봤자 뭐 내피셜이고, 제가 지금 퀀트 분석을 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근데 저때 되면은 얘가 좀 쉴 거예요. 쉬는 흐름이 나와서 얘는 이제 조금 뭐 인구도 줄어들고 뭐 금리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식시장으로 한번 갈 때가 됐다. 왜? 정권도 주식시장이 우호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왜냐면 부동산을 올릴 마음이 없잖아. 사람은 자산 증식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리고 금리도 별다른 큰 진짜 코로나 같은 악재가 없으면 이렇게 내리겠어요, 연준이? 걔네 인플레도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 3년 정도는 금리를 못 내려요. 연준도 한 3%대 이 정도 내리면 여기서 와리가리 할 거라고요. 2, 3년 정도는. 그러면 이 금리면은 부동산 그렇게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부동산 못 올라가는 상에서 금리는 이 정도 되고, 근데 경기는 좀 이제 나아지고 있어. 물가도 이제 급격하게 오른 거 잡히고 이래저래 경기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기업들이 좀 살아나겠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골디락스. 적절한 금리, 적절한 경기 상승, 경제 상승, 이런 포인트를 보이면서 골디락스 장세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거시경제적으로 너무 큰 그림을 본 거고,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겠죠.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산책은 오늘 당일의 수급은 차트 산책에서 이야기 안 드릴 거고 종목적인 얘기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마무리하자고 하면은, 오늘 에코프로에서 이렇게 1000억, 어제 800억 샀는데 오늘 300억을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다고요? 어제
올리면서 800억 샀는데 오늘 꼭대기에서 1100억 팔았어요. 와, 남는 장사 했네요. 얘네 지금 800억 들여서 300억 더 팔았잖아요. 그럼 이거 해도 몇 억을 남긴 거야, 세력들은. 기간까지 팔았어. 에코프로 PM 보세요. 그죠? 그리고 지금 얘네를 보니까는 이렇게 꼭대기 위치나 있지. 지금 NLF 이미 내려와 있죠. 코스모신 소재도 꼭대기 있지만은 포스코 퓨치엠은 진작에 빠지고 있었어요. 꼭지 찍고. 그리고 제가 2차 전지에서 조금 의미 두자고 하는 애들 뭐 있죠? 금양. 이거 보고서 제가 이거 좀 더 올라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어제 오르고 이제 눌리기 시작했죠. 전 오늘 금양이랑 TCC 스틸만 봤어요. 얘네가 지금 가장 2차 전지에서 투기성이 좀 에너지가 강력한 애들이거든요. 투기성. 얘네가 지금 이제 좀 끝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좀 붙이죠. 금양이나 뭐 TCC 스틸 막 이런 애들. 그리고 이런 첨보 같은 애들이 좀 진짜 2차 전지가 업황이 개선되고 뭐 가치적인 거였으면은 아무리 실적이 박살났어도 오늘까지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못 보였고 그래서 2차 전지는 이번에는 진짜 뭐 당장 무너질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라도 뭐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제 좀 이런 이 고점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요 박스권이다. 그러면서 여기 지지라인 깨면 어느 순간 갭으로 빠지든 장대로 빠지든 뺄 겁니다. 제가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주 이런 거랑 뭐 신재생 에너지 다 빠졌어요. 제가 이거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근데 오늘 웃긴 거 있는데 여러분 딱 이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안 이상하면 안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시장이 빠질 때 얘네가 좀 세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시장이 빠질 때는 같이 빠졌잖아요, 오늘. 이게 물론 미국 발로 뭐 이렇게 좀 기대 심리 악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정도로 빠질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 눌리더라도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코스피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죠? 코스피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죠. 뭐 운봉 달긴 했지만 어쨌든 버텼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시장이 마냥 비관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만약에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방향, 그러니까 지금은 돈의 힘으로 시장이 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돈의 힘을 누르고 있는 거를 탁 치우면은 그다음에 퐁 하고 튀겠죠. 그때 얘는 좀 힘을 못 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차익을 하고 있는 거라고 메이저들이 얘네들. 얘는 차익해놓고 지금 성장주 어제도 얘기 들었는데 EBIG라고.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조금 쉬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근데 뭐 배터리 빠졌잖아.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 좀 움직임이 나왔어야 됐거든요. 움직임 나왔나요? 반도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게임주가 나왔죠. 이거에 보면 힌트를 얻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드렸는데 얘네 오른다고 뭐 없다고 배 아파하고 이럴 게 아니라 얘네가 올라준다는 건요.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제약바이오만 올라야 되는 법 있나요? 반도체만 올라야 되는 법 있나요? 제가 게임주 노래 많이 불렀는데 게임주 괜찮을 겁니다. 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만큼 좋을 것 같진 않지만 게임주 나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얘네가 바이오 같은 거 갈 때 얘가 곁다리로 많이 갑니다. 맨날 올 수 없잖아요. 걔네가 올라가다 쉴 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쉴 때 게임주가 이렇게 뒤따라 올라온다고. 근데 지금 어쨌든 바이오가 올라간 거에 비해 게임주가 못 올라갔잖아요. 그럼 얘네도 지금 따라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얘네가 당분간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바이오가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오늘 그냥 쉬는 모습 보였어요. 뭐 그냥 특이점 없다. 반도체는 어제 사이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었어가지고. 근데요. 수급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어제랑 마찬가지로 얘네는 뭔가 빨간 느낌, 얘는 벌한 느낌. 마이크로바이옴은 안 돼. 당장이 안 돼.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리고 오늘 제약 업종도 그냥 뭐 조금 빠졌다. 근데 제약 업종 지수가 빠진 거에 비해서 얘네가 좀 많이 빠졌네요. 그러면 제약 상위주에서 돈을 잡아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보톡스 관련주나 아니면은 이렇게 임상 3상 항암 계열에 있는 애들이 돈을 먹었겠는데 역시 돈을 먹었죠. 얘네가 HLB 이런 애들이 돈을 좀 잡아먹었다. 뭐 이상 애들도 먹었네요, 돈을. 그리고 아마 보톡스 관련주들이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보톡스 관련주도 지금 제약으로 편입이 돼 있거든요. 대웅제약이나 뭐 휴메딕스, 수제 뭐 이런 애들이 다 지금 제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네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제약 업종 지수가 좀 많이 안 빠진 것 같습니다. 꼭 찍어 막아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알죠. 이거 올라간 게 없는데 하면 보톡스가 올라간 겁니다. 아니면 뭐 진단키트 일부 올라갔겠지 뭐. 오늘 CGM 플러스 마감했네. SD바이오랑. 이렇게 좀 유추해 보겠네요. 자, 그리고 HLB 역시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지수 빠지던 말던 얘는 그냥 조금 이제 끼를 보이려고 하죠. 메지온 나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늘바이오 파마 얘는 좀 밀렸네. 알테오젠이랑 뭐 레오캠, ABL 뭐 이런 애들 조금 보기가 안 좋네요. 알테오젠은 제가 여기서 와 이거 진짜 21선 만날지 200일선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저 때문인가?
200에서 맞네. 이거 여러분 기억 안 나시나요? 알테오제는 알파제가 리뷰를 해야 올라가요. 그죠? 알파제가 리뷰를 해야지 올라간다고. 근데 지금 죄송한데 리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얘가 지금 제 눈에는 얘가 지금 당장 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그널이나 움직임이 안 잡혀요. 형님들의 돈의 움직임이 얘를 지금 당장 이렇게 올리겠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차트 산책 때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뭐 이 정도로 약식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고, 지금 셀티론 헬스케어를 제가 사실은 조금 갖고 있긴 한데 요 구간이 좀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얘만 봤을 때는. 왜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지지받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좀 머리가 아픈 게 셀티론 제약이나 셀티론을 특히 보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셀티론 헬스케어를. 얘네가 어쨌든 한 묶음인데 특히나 지금 얘네 뭐 합병 얘기 이런 거 나오면은 얘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얘가 올려야 되거든요, 얘를. 왜냐면 이거 소액주주가 진짜 많아요, 셀트리온에. 그러면 얘네가 손해보면서까지 합병을 하는데 무조건 반대표 던질 거란 말이지. 그럼 얘네가 결국에는 올려야 되는데, 기업 가치가 올라가려면. 근데 지금 이렇게 질질 빠지고 있으니, 이거는 조금 기분이 나쁠 것 같다. 셀트리온 2빌리선이라도 좀 올려줘야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든 말든 할 텐데, 아무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못 사더라도 얘를 확인을 하고 사고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누군가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얘를 억지로 누르고 있던지 아니면은 얘가 억지로 버티고 있던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거는 찍기잖아. 찍기 50대 50이 뭐가 거짓말인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좀 찍기는 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사고 싶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하트 산책 때도 그 바이오 업체에서 좀 이야기 드릴 텐데 그때 좀 여러분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찜찜하네요. 그리고 이것 좀 보시겠어요? 자, 로봇주 흐름 한번 지켜볼게요. 어때요? 로봇주 지금 끝났다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계속해서 지금 우하향하고 빠지죠. 여러분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 23년 1월부터 4월 증시의 키워드를 찾으면은 여러분은 뭐를 뽑으실 것 같아요? 저라면요. 1번은요. 2차전지. 2번은요. 로봇 플러스 챗 GPT 그리고 AI. 이렇게 뽑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의미 있던 이런 친구들이 지금 로봇부터 빠지고 있어요. 얘네가 빠지는 건 뭐다? 시총이 가벼우니까 먼저 차익이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은 5월이나 6월부터는 세력의 전략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딘가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눈치를 채야 된다고요.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뭐 반도체도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노골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자, 여기를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개인 또 외국인과 기관이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도 지금 어쨌든 한 달 동안 개인이 400억 팔고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레오켄 바이오, 에이비엘 바이오 이런 것도 볼게요. 레오켄 바이오도 개인은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어쨌든 흔들리지만 에이비엘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또 메지온, 뭐요? 메지온도 또 HLB. HLB는 개인이 좀 샀네요. 최근에 좀 사서 그런 것 같고 사실 HLB 같은 경우 시세가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3,000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또 셀트리온 1,800억이나 팔았네요. 한 달 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 600억. 셀트리온 제약을 조금 한 달 동안 근데 얘는 3월 초에 좀 올랐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 반영을 하면 아마 개인 매도로 나올 겁니다. 이런 걸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자, 로봇 좀 볼까요? 로봇 이렇게 보면은 계속 순매수죠. 레인보우 로봇은 500억이나 샀네. 로봇스타 이런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개인들은 대학바이오에서 털려가지고 빠지고 있는 로봇 같은 거 사고 있다. 포스코 퓨처에 한 달 동안 3천억 샀습니다. 대주전자재료 90억. 에코프로는 7천억. 에코프로비 한 달 동안 3,600억. 아마 그 전에도 한참 털렸을 텐데 계속해서 개인이 받아내고 있죠. LNF도.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다 똑같습니다. 좀 안 오른 애들은 이제 개인이 안 샀죠. 첨보 같은 경우 계속 눌렸으니까 700억 샀고 솔로스 첨단 소재 뭐 이런 애들 못 올랐으니까 못 오른 애들은 확실히 개인이 들 샀네요. SKC 그리고 금양 한번 볼까요? 금양도 개인 600억 TCC 스틸 670억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은 개인들이 사랑하는 종목을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들이 사랑하는 주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뭘 해야 될지 살짝 감이 오시겠죠? 그리고 조선주 조금 나쁘지 않다. 그냥 뭐 어제 그제서 빠졌는데 오늘 또 지수 빠지니까 좀 오르는 모습 보이죠? 얘는 거의 인버스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제가 그저께 지수가 빠지는데 조선주 빠지는 거 보고서 이거 반등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 드렸더니 어제 반등 나왔죠. 근데 오늘 조선주가 오른 거 보니까 지수 빠지면서 내일이나 뭐 다음 주에는 조금 뭐 마냥 좋겠다라는 그런 힌트는 좀 얻을 수 없겠죠. 뭐 음식료주 이렇게 했는데 뭐 이쪽으로 좀 오늘 움직임이 있었네요. 장 후반에. 그래서 이거 콩 관련주, 식품 관련주 이런 거 좀 움직였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가 조금 많이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 방산주는 단기간에 또 많이 올랐어요. 이 친구들이. 러시아 이슈 이래가지고 좀 올랐는데 방산주는 지속적으로 뭐 장기 투자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좀 부각이 되면 전쟁 같은 거 부각이 되면은 계속해서 좋은 시세 날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얘네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좀 메리트가 있는 저가 종목 좀 이런 거 찾아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또 나스닥은 이제 이렇게 어제 여기 빠졌을 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 이상 빠지는 거 좀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여기 돌파 시도 할 거다. 요거 나오기 전에. 근데 이거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차이가 좀 크죠. 보기가. 얘가 딱 하나 생기니까 어때? 뚫을 것 같죠 이제. 근데 이거 없을 때는 사람들 전부 다 나스닥 와씨 밀릴 것 같다 막 이랬는데 아니라고. 나스닥 이거 돌파 한번 할 겁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세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세게 떨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빠졌다 금방 또 올린다고. 요 박스라고 그냥 지루해지는 장이 되는 겁니다. 뭐 엄청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네가 진짜로 얘네도 이제 시장이 박살 날라면은 여기는 올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올리는 거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이랑 이런 미국 시장 믿고서 지금 좀 더 편하게 보시라. 괜찮다. 우리 시장도 아무리 빠져도 한 번은 오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린 거고. 나스닥으로 따지면은 뭐 지금 나스닥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만큼 키높이 맞출 수도 있겠네. 그럼 주중에 나스닥이 다음 주에 이렇게 올라왔어. 요만큼 코스닥 지수랑 비교했을 때 코스닥이 이렇게 내려와. 이제 키 맞추기 맞아시겠네요. 요거는 지금 키 맞추기 안 맞잖아. 나스닥이랑. 뭐 이런 것도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퀀트 분석이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지수와 시장 분석은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어떤 흐름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요.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정말 결국에는 올라가는 포트폴리오인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식이 바닥을 기는 모습, 개별주가 바닥을 기는 모습을 보일 때 나는 혹시 갈아태울 종목이 있나 없나 고민을 한번 계속해서 해보시고 갈아태울 종목 있으면 갈아태우시는 거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차트 산책, 뭐 바이오나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하나씩 집어드리면서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 이따가 만나기로 합시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